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3월이, 오늘이 제가, 죄송해요. 오늘이 3월 4일이네요. 3월 5일 경칩부터 신묘월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4월 임진호를 미리, 조금, 이제 일간별로 임진호를 이제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임진월도 같이 하면서 이제 지지, 그 12지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지지를 깔고 있는, 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 그거를 좀 중간중간에 넣어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지지 중에, 임목부터 할게요. 이제 봄에 새로운 기온으로 시작되는 임목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늘 이 지지표를, 그리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목으로 보시고 이제 화, 이제 금. 그러니까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지지표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편합니다. 자, 이 목기운의 새로운 시작, 여기가 이제 임목입니다. 이제 봄에 상승하는 기운이면서 화를 향해 나가는 시기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삼합으로 치면 인오술 삼합으로 화를 지향하죠. 네, 이거는 삼합입니다. 사회합이라고 하는 삼합이고요. 또 여기 가을의 시작인 신금과는 인신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금과는 인유 원진이 형성되면서 여기 있는 미토와는 귀문이 형성되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인목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지지의 특징을 설명을 하려면 지장간이라는, 네, 이거를 아셔야 돼요. 뭐 어떤 명리하시는 분들은 지장간은 몰라도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장간을 모르고 그 사람의 어떤 걸 분석한다? 지장간은 지지의 기운에, 예, 지기의 숨은 기운에 숨어 있는, 네. 가끔은 보이는 것보다 숨어 있는 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그게 더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의 기운입니다, 지장간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십천간 중에 몇 글자로 구성된 게 지장간이에요. 근데 이 임목 안에는요, 뭐가 들어있냐면은 무토, 그 다음에 병화, 그 다음에 이 목기운의 본기인 간목이 들어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다 양의 기운이고요. 그 다음에 양이라는 거는 확산되고 펼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토는 연결을 시켜주고, 병화는 금화교역이라고 해서 여름에, 그러니까 봄에 자라서 여름에 확장되는 거를 가을로 넘겨가는 어떤 그거를 해서, 이게 사실은 토가 금화교역이고요. 병화는 크게 확장을 시켜서 완전히 꽃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목은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기운이고요. 근데 무토와 병화는 인목에서는 장생을 해요.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막. 그리고 간목은 여기에서, 자, 여기 해소에서 간목이 생기면은 장생, 목욕, 관대, 걸록이죠. 청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인목의 가장 특징은 간목이 가장 강하지만 무토와 병화라는 키워서 금 쪽으로 가려는 어떤 그 기운이 강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목 기운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인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겉으로 보여질 때 간목의 성향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간목의 특징이라는 거는 일단은 봄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1등 기질이 있어요. 내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런 거다. 그래서 간목을 갖고 계시는 분이 본인의 가족, 형제, 자매 중에서 첫째가 아닐지라도 첫째의 어떤 맞이의 역할, 그리고 내가 뭔가 아우러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게 간목이고, 새로운 어떤 시작을 잘하는 것도 간목이지만 이 간목이 본인 사주에서 다른 것과 합의돼서 그럴 경우는 이 간목의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주에 간목이든 어떤 목기운이 약하신 분들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두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늘, 왜냐면 목기운으로 자라고 화를 지향한다는 거는 희망이거든요. 희망. 내가 뭔가 환하게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인목의 특징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그런 게 조금 약할 수도 있는 거죠. 자라서 꽃을 피우겠다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목을 호랑이에 비유하잖아요. 네. 호랑이는 사실은 무리지어서 다니는 동물은 아니에요. 혼자서 다니는 동물인 거죠. 그래서 외로워 보일 수는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월이든 본인의 사주 기둥에서 이 인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거 여기에 있으면은 뭐 초년, 이거는 중년, 이렇게 조금 본인의 인생이 조금은 고독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고란쌀을 얘기할 때 외롭지 않은 인간이 어딨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네, 혼자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기운이기 때문에 무리 짓는 것보다는 네, 뭐 독고다이 이렇게 되고요. 더군다나 간목의 기질도 그렇고 1등 기질이고 병화도 비춰지는,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기운이잖아요. 남들이 우러러보고 내가 이미 세상에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목을 가지신 분들 명예지향적, 네, 명예를 중시해요. 네. 왜냐면 명예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이나 재물보다는 자기를 사람들이 존경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미지 자체나 그런 거 긍정적인 평가하는 걸 더 중시하는 거예요. 명예라는 거는 결국 뭐 인목을 가지신 분들이 돈을 못 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목이 월이나 일에 특히 그 사주에서 요게 이렇게 강하신, 여기도 상관없어요. 강하신 분들은 내 인생에서 첫 번째 목표가 네, 명예일 수 있어요. 그거는 타인의 어떤 인생처럼 뭐 실리를 중시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쫓아가겠다라기보다는 저게 고집, 간목에 가지는 고집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키워서 꽃을 피워보겠다 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제가 봤을 때는 명예를 상당히 중시하는 성향이 나온다라는 거죠. 뭐 일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갑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인이 있고 이민이 있죠. 자, 갑인은 자기의 기준이 뿌리는 내린 기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러워. 그 고집스러움이 다른 고집스러운 거 조금 달라요. 여기 인목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한 승깔들, 한 그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 간목의 고집스러움은 뭐냐면 이 지장간을 보시면 얘는 무병갑이라는 거는 결국 자, 편재, 나의 큰 목표. 쪼잔하신 분 없어요. 갑인일주 중에 제가 쪼잔을 못 본 것 같아요. 큰 뜻을 품고 편재라는 거는, 그리고 식신, 이 재를 취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력, 그리고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진취적이겠습니까? 네, 갑인일주 분들 진취적입니다. 꽂히면 해야 직성이 풀려요. 자, 병인일주 볼게요. 병인일주는 무토가 병화한테는 식신, 그 다음에 비견, 편인이에요. 병인일주도 은근히 고집스러워요. 자기가 싫은 거는 안 해요. 그렇지만 갑인일주와 자에는 편인이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식신에게. 예. 얘는 목표가 생기면 가는 애고 얘는 본인의 생각이 내키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의심도스럽지만 이 병화일주의 편인의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편인이 목기운이라는 거죠. 편인이 수인신 분하고 편인이 목이신 분하고 누가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편인이 수인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대신 고집은 네, 편인의 고집은 셀 수 있겠네요. 이게 목. 하지만 목은 잘하는 거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어떤 거 또는 내가 선택하는 나만의 어떤 거를 계속 하고 싶다가 상당히 현실 타협성이 병인일주가 쉽지가 않아요. 병인일주 이 편인 때문에 현실과의 타협이 쉽지 않은 일주다. 그 다음에 무인일주 볼게요. 무토는 비견, 그 다음에 병화는 편인, 그리고 인목은 편관이에요. 물론 편인이 나를 생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인목이 무토한테는 편관이잖아요. 그리고 편관은 편관이지만 오행에 따라서 무토는요 조금 쟁기질을 해줘야 되는 땅이에요. 간목이 무토를 네, 자극시켜서 네, 자기의 어떤 그거를 조금 깰 수 있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게 너무 단단해지면 나무도 자랄 수 없고요. 너무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이 자랄 수도 없고 고착되고 되게 토의 고집스러움. 그래서 오히려 무토는 편관이 괜찮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을 쟁기를 해줘서 나무를 자라게 하니까요. 그래서 무인일주분들은 상당히 의지가 강해요. 의지가 강합니다. 토가 주는 신뢰성도 있고요. 편관이 편인을 생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투철합니다. 하지만 편인이 화의 기운이기 때문에 음하지 않고 밝죠. 네. 그래서 편인이라고 해서 다 나쁘고 정행이 좋고 그런 거 아닌데 오행에 따라서 긍정적인 기운에서는 오히려 편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오행에 그걸 보셔야 된다. 십성만으로 정인, 편인 이런 게 나누지 마시고 경인일주는 재성이죠. 편재죠. 급해요. 빨리. 그런데 작은 거에 아까 제가 누가 작지 않다고 그랬지. 인목들은 기본적으로 잘지는 않아요. 근데 경인일주도 월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월지의 것도 보셔야 돼요. 제가 일주만 놓고 보면 그거는 반밖에 모른다. 왜냐면 경인일주 분 중에 월에 만약에 뭐 묘를 깔고 있다. 그런 분들은 호탕하지 않아요. 어쨌든 무토는 편인이고 그 다음에 병화는 편관이고 여기도 편관이 편인을 하네요. 그 다음에 간목은 편재예요. 이쪽은 다 편편이죠. 편은 나의 기운이 많이 뺏기고 나를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인이나 편관에 올와 나띵이 많아요. 정도껏 하자가 아니라 한 번 하면 세게 푸시 하거나 세게 푸시를 당하거나 네 이런 장단점이 있죠. 좀 극과 극이죠.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재성을 놓고 직접적으로 놓고 있는 거는 경인일주 상당히 경금이 갖고 있는 어떤 파워풀한 측면이 본인의 목표가 생기면 본인을 강하게 편관이 있어서 푸시하면서 이거를 이루게끔 하는 경인일주. 네. 그리고 이민일주 식신을 끼고 있어요. 자, 무토가 편관. 그 다음에 병화가 편재. 예. 그리고 식신. 네. 자, 내가 얻고 싶은 재성을 식신을 사용해서 하기 위해서 편관, 나를 강하게 푸시한다. 네. 근데 이민일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식신이잖아요. 본인에게서 나가는 기운이고 발설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재를 취하기에 예, 네, 그거 하죠. 이 안에 재성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편관이 편인으로 생해서 나를 빠져서 나를 생할 수가 없다는 구조가 내가 뭔가를 너무 취하러 가다가 내 힘을 빠지고 잘못하면 이 편관이 잘못 사용돼서 오히려 일을 좀 그르칠 수 있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편인이 있기 때문에 관을 써도 인성이 결국 나를 어느 정도는 생각하게끔 띵 하는데 임수는 무토가 단지 얘한테 관만 되기 때문에 편인으로 빼주지를 못하면요. 어떻게죠? 뭔가 작용을 했을 때 이렇게 안 되네 하는 어떤 그게 되면 조금 수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관인 살인 상생이 안 돼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얘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조금 일주별로 제가 자세하게는 못 해드리는데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세하게 말해도 별 그게 없다라는 거 아시죠? 결국 사주 구조의 월이나 시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지지 첫 번째로 임목에 대해서 호락의 기운이면서 독립적이고 조금 외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예를 중시한다. 보여지는 쪽이기 때문에 하지만 임목에게 가장 약한 거는 금의 기운이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이라는 거는 수의 어느 정도 성분을 갖고 있고요. 목 기운은 본질이고 화도 갖고 있고 토도 있는데 이 금이 가장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인을 끼고 있으신 분들은 마무리가 조금 약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게 뭐 무토 같은 경우에 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케이스죠. 네. 마무리보다는 금의 기운이 좀 약할 수 있는 봄의 시작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긍정적인 거는 그래도 늘 희망적이다 라는 겁니다. 네. 희망이라는 거는 좋은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늘 어둠 속에 사는 것 같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적절한 화와 목의 기운은 긍정적이라고 봐요.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부족하면 못하다고, 또 너무나 긍정적이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본인은 노력 안 하면서, 저는 그것도 좋지 않다고 봐요. 자, 뭐든지 균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